순서, 플로팅하는 순서, 플로팅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내부하자하고 외부하자의 종류,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나와 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것이 외부하자, 블레미시, 여기 있는 것이 내부하자, 인클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있다고 해서 물론 안에 있으니까 내부하자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게 외부하자인데 클래리티 등급, 그러니까 투명도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클루전입니다. 적색 볼펜으로 들어간 하자는 다 투명도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폭을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외부 하자, 블레미시이지만 크기가 크면 인클루전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외부 하자, 표면에 어떤 하자인데 이게 너무 크니까 투명도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인클루전, 내부 하자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외부 하자 먼저 보시죠. 피트라는 게 있습니다. 피트. 이거는 표면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아주 점 같은 게 딱 나가 있을 때, 너트는 점이긴 점인데 약간 뭔가 이렇게 있는 듯한 없는 듯한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쌍을 찡그리고 할 정도 같으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면 피트 너트는 여러분들이 관찰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표면에 하자, 선생님 이게 뭐 있어요? 핀으로 긁었을 때 뭔가 걸려요 하면 이때는 부르주부터입니다. 부르주부터. 그러니까 피트 너트는 여러분들이 관찰 안 해도 되고 관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뭔가 걸려요. 이게 하얀 게 표면에 뭔가 있어요. 부르주부터예요. 제가 여기에 설명해 놨는데 표면의 하자 크기 순서입니다. 표면의 하자 크기 순서. 피트 너트는 거의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걸리기 시작을 한다. 그럼 그때부터 부르져요. 예. 인클루전에 들어가는, 내부 하자에 들어가는 클래리티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부터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비티, 이렇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외부 하자, 점같이 작은 하자, 피트 너트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걸린다고 해서 선생님이 저번에 외부 하자 피트 이렇게 적으면 안 돼.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정도는 브루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영문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다이아몬드 작도 후에 표시 기호할 때 이 영문과 이 표시 기호를 동시에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피트는 녹색. 이게 내가 이 녹색이 없어서 파란색으로 했는데 녹색. 아시겠습니까? 녹색. 너트는 녹색 삼각선에 빨간 적색 점. 이게 너트입니다. 근데 피트 너트는 제가 관찰해봐도 거의 여러분들이 관찰하기 어려우니까 무시하고 작은 점거치 표면에 뭔가 털컥 걸린다. 핀 여러분들 제가 준비하셨으니까 핀 걸린다. 그럼 그때는 부르주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르주부터. 표면에 하자. 자, 그 다음에 스크래치. 표면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하얀 게 이런 게 가가 있어. 표면에. 안은 아니야. 표면에 하얀 게 가가 있어. 이런 경우 스크래치라고 표시하십니다. 이 스크래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셔야지 선생님 요리 표시한다고 하고 모양이 이런데도 이렇게 표시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양은 모양대로, 크기는 크기대로, 위치는 위치대로 하는 것이 작도이다. 어브레이전은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능선 있죠? 능선이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하얗게 되어 있어요. 마모됐다. 어브레이전.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하얗면 녹색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표시하고 나는 여기에서 작도에서 어브레이전을 봤다 하고 여기에도 표시하시면 됩니다. 니크. 이 니크는
거들에 걸쳐서 깨져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거들이라 면 여러분들 요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거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 거들에서 아주 작게, 정말 작게, 크게 말고 정말 작게 깨져 나갈 때 니크, NK, 니크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추럴이라고 있습니다. 내추럴. 성장 흔적인데 이게 대부분 거들 쪽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들 쪽에 요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성장 흔적 내추럴은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들에 걸쳐서 이런 모양이 깨져 나갔는데 어떤 거는 뿌연 거, 2가지 있겠네요. 뿌옇게 성장 흔적이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줄무늬 성장 흔적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들에 아주 작게 깨져 나갔으면 이거는 니크라고 표시하시면 되고 크게 깨져 나갔는데 이 안이 뿌옇더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포 같은 걸로 아크릴을 이렇게 밀면 약간 뿌얘지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거. 또는 여기에 줄무늬가 이렇게 이거 깨진 거 아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리가 딱 깨지면 이렇게 줄 같은 게 이렇게 짝짝 생기죠. 그런 모양으로 깨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추럴이. 이런 형상이 생기면 내추럴로 표시하시면 돼요. 녹색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외부 하자. 많이 나오는, 지금 여기 쓰는 거 많이 나오는 하자만 제가 일단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패시. 제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58면 이외에 어디든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도 이런 데도 아주 작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을 관찰할 때 표면을 관찰하고 라인을 관찰할 때 엑스트라 패시를 관찰하기 위함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라인을 관찰했을 때 다른 방향으로 면이 플래시 현상, 그러니까 다르게 반짝거리면 면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 엑스트라 패시시구나 하고 생각하고 흑색 볼펜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요게 외부 하자에서 주로 나타나는 표시 기호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외부 하자는 여러분들이 못 찾았다고 해서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색 볼펜으로 들어간 이 하자는 못 찾으면 한 개당 마이너스 2점이고 이걸 못 찾으면 퀄리티 등급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클루전 내부 하자는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먼저 핀포인트. 여러분들이 아직 현미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핀포인트의 아주 작은 느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핀포인트는 내가 표면을 관찰하고 안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반짝거리는 게 뭐지? 하면 이거는 핀포인트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자기가 쉽게 관찰했다. 이거 큰 게 이게 뭐지? 바풀떼기 같은 게 뭐지? 이 물방울 같은 게 뭐지? 관찰되기 시작하면 그건 크리스탈이에요. 아주 작은 거지만 반짝거리면 크리스탈. 안 반짝거리더라도 약간 크면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자, 그러면 핀포인트는 아주 작게 반짝거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이아 같은 경우는 내포물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면에 다이아몬드 초점을 잡고 나서 얘를 들었다 놨다 옆으로 했다 이렇게 해야 초점이 여기 갔다 할 때 이게 보있다 말았다 하면 이게 뭔가 있는가를 알지. 요걸로 해가지고는 여기서 또 움직이기 때문에 감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들었다 놨다 옆으로 해야 핀포인트가 보일 정도입니다. 아주 미세합니다. 이런 핀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크리스탈. 물방울 같은 거.
그 다음은 뭐 이런 이상 모양이 반짝거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크리스탈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투명한 게 아니고 까맣더라. 그러면 DXTL이고 다크 크리스탈. 그러니까 적색 볼펜으로 가득 채워서 이거는 다크 크리스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패드가 있습니다. 금 같다. 금 같다. 다이아몬드의 패드, 유리에서 패드, 유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리판을 테이블을 사용하다가 금이 가면 그 안 전체가 반짝거리죠. 다이아몬드는 금이 가면 반짝거리지 않고 하얀 뿌연 안개 같은 이런 모양을 나타냅니다. 약간 뿌연 느낌을 듭니다. 그 안이 유리같이 반짝거리지 않아요. 뿌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 여기까지 위에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뭔가 하얗더라. 이러면 표시기호를 이렇게 하시고 실선 그 다음에 깨진 부분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깨졌으면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아래로 깨졌으면 아래로, 여기 깨져서 이쪽으로 올라갔으면 이쪽으로 표시 금간 방향에 따라서 이 점선이 아래로 갈 건지 위로 갈 건지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패드가 이 금이 간 그 외에 선적인 패드도 있어요. 선적인 패드. 선생님, 그러면 아까 여기 외부 하자에 있는 요 스크래치와 내부 하자로 들어가는 이 패드에서는 어떻게 감별하냐면 이 선을 하나를 놨고 45배로 잘 관찰하면 스크래치는 점으로 이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패드는 아주 날카롭게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관찰을 잘 못하면 내가 다이아몬드 2만원 원래는 패드인데 이걸 본인이 스크래치로 감별을 해버리면 등급에서 엄청 차이를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적인 패드와 선적인 스크래치의 감별을 45배로 확대해서 점으로 이어진 듯한 느낌인지 아주 날카로운지를 감별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비지라고 있습니다. 비지. 이 비지는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원은 어떤 기구를 가지고 연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서로 부딪혀 가지고 원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모되는 어떤 경도에 있어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센 게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동그랗게 만들 때는 다이아몬드로 서로 비벼서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발생하는 열 때문에 이 그들의 아주 작은 수염상 같은 패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부 패시, 하부 패시, 그들을 관찰할 때, 이 그들을 봤을 때 하얗게 아주 작게 깨져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하고 나는 여기에 비지를 봤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부르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면에서 점같이 깨져 나가는 하자의 크기를 보면 아주 작은 건 피터, 그 다음에 좀 큰 게 너터, 그 다음이 좀 큰 게 부르즈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과 제 눈에 보일 정도부터는 부르즈라고 봐야 돼요. 그 너트와 피트는 안 보인다라고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숙련된 감정사가 나중에 된다면 피트와 너트, 피트는 못 찾고 너트 정도는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보석 감정사 시험을 치기 위한 것이니까 숙련된 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일 정도면 부르즈부터라고 생각하시고, 표면의 부르즈는 아주 점같이 깨져나가요. 아주 점만한 거. 근데 이보다 쪼매라고 더 크면 그때는 캐비티입니다. 캐비티. 이 면에 다이아몬드 이 면 안에 요 정도 크게 깨져나갔더라. 이런 게 쑥 툭툭 걸리쁘더라. 이 정도 크더라. 그때는 캐비티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 캐비티 표시는
외형의 녹색 볼펜으로 하고 안에 적색 볼펜으로 빗금을 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표시 기호가 칩하고 똑같은 표시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칩은 뭐냐? CH는 칩은 뭐냐 하면 이 그들에 걸쳐서 이렇게 깨져 나갈 때, 그들에 걸쳐서 이렇게 크게 깨져 나갈 때는 이거는 칩이고, 이 그들 말고 이런 위쪽에 단독으로 이렇게 깨져 나갈 때는 캐비티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들에서 깨져 나갈 수 있는 순서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칩, 엑스트라 패시, 내추럴, 또 그들에 걸쳐서 이렇게 그들에 걸쳐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엑스트라 패시선 58면 이외에 한 면을 깎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반짝거립니다. 그죠? 연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반짝거립니다. 그러면 엑스트라 패시선 누구나 쉽게 감별해요. 그러면 칩하고 내추럴이 문제입니다. 칩은 깨져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털떡털떡 해가지고 여기 줄무늬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추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종류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뿌연 성장 흔적이 있고 줄무늬 성장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뿌연 성장 흔적이 같으면 이 칩과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방 이건 내추럴이라고 알 수 있는데, 줄무늬 성장 흔적에 내추럴이 그들에 있으면 칩과 깨져나간 칩과 사용하다 깨져나간 칩과 내추럴은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별해야 되냐면, 칩은 사용하다 깨져서 충격에서 깨져나갔기 때문에 이 외형선이 거칩니다. 외형선이. 하지만 내추럴은 외형선이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난하다. 일직선은 아니지만 무난하다. 근데 칩은 아주 요 가쪽이 터득터득터득 거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칩과 캐비티는 똑같은 표시 기호이지만 캐비티는 면 안에 브루즈보다 크게 깨져 나갈 때, 그 다음에 칩은 그들에 걸쳐서 깨져 나갈 때 표시이니까 똑같은 표시 기호를 해도 거분, 감정사, 실기, 평가하는 사람은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만일에 여기에 만일에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캐비티로 했다. 그럼 이건 감점 대상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고 있습니다. 안개 같은 클라우드가 있어요. 핀포인트는 이렇게 한 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클라우드는 안개 같은 게요. 이게 있었다가 말았다가 안개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핀포인트는 들었다 놨다 하면 대강 관찰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는 약간씩 비틀어 봐야 돼요. 이쪽으로. 비틀어 보면 이쪽에 보였다가 저쪽에 보였다가, 하여튼 여기에 뭐가 있긴 한데 이걸 핀포인트로 관찰하기에는 너무 적고 해서 내가 이렇게 범위를 져서 이거는 클라우드로 나는 표시를 한다라고 적색 볼펜으로 하고 영문으로 CLD를 적으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자, 마지막으로 인던티드 내추럴이 있습니다. 성장 흔적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예를 들어서 칩, 캐비티, 브루즈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다가 턱 떨어뜨렸을 때 깨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넓을 수는 있어도 깊지 않거든. 근데 인던티드 내추럴은 성장 흔적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 하자가 있긴 있는데 핀으로 열어보면 깊어. 이렇게 성장 흔적이 차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 깊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인던티드 내추럴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외부 하자, 내부 하자를 설명을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셔서 여기에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플로팅 작도할 때는 표시를 할 수 있는데 표시 기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여기도 감점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빠뜨리지 말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내부 하자, 외부 하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
좋습니까?